세상에 한 마리가 방금 나타났어요. 고요한 풍경 속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가운데 수면을 가로질러 헤엄치는 비버 한 마리의 모습은 수백 년 동안 계속 사라져온 습지에 관한 이야기를 열어줍니다. 자연에서 비버만큼 이런 서식지를 강력하게 되살릴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비버를 완전히 멸종할 때까지 사냥했습니다. 많은 자연보호 활동가들은 동물들이 파괴된 생태계를 스스로 복원할 기회를 얻는 미래의 자연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비버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버의 귀환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버가 나무를 쓰러뜨리고 댐을 만들며 물길을 바꾸고 때로는 농경지를 침수시키기 때문에 파괴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버를 다시 데려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가 비버의 생태적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로 토착종을 복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생물 다양성 위기를 막고 싶다면 동물 재도입을 진지한 자연보호 수단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는 영국 사회에 커다란 질문도 던집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 동물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영국의 전원 지역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은 푸르게 펼쳐진 언덕과 가지런히 다듬어진 생울타리, 졸졸 흐르는 시냇물, 평화로운 농가를 생각합니다. 이런 풍경은 흔히 푸르고 아름다운 땅으로 불리며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입니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처럼 보이는 그 아름다움 뒤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깊은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영국 땅의 상당 부분은 농업 생산을 위해 물이 빠지도록 배수되었습니다. 땅에서 물이 사라지자 그곳에 존재하던 야생지와 생태계도 점차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간을 수천 년 전으로 되돌린다면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라소니와 늑대, 곰이 살아가는 광대한 원시림이 펼쳐지고 그 사이에는 단 하룻밤 만에 서식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동물이 사는 드넓은 습지가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비버입니다. 비버는 수백만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해 왔지만 지나친 사냥으로 멸종 직전까지 내몰렸고 수많은 생태계의 붕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버는 핵심종으로 여겨집니다. 비버의 존재가 생태계 전체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핵심종이 사라지면 생명의 연결망은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농업과 사냥, 도시화로 자연경관이 훼손됐고 야생 비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비버를 다시 데려오면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의 회복력도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생각은 영국 남서부 데번주에서 실제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흰 포플러나무 밑동에 남겨진 비버의 이빨 자국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둥글고 고르게 파인 자국은 마치 장인이 정성스럽게 조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비버의 이빨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버가 쓰러뜨린 나무 가운데 상당수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 1년만 지나면 남은 밑동에서 수십 개의 새 가지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포플러와 버드나무, 개암나무, 자작나무 같은 나무들은 비버에게 갉힌 뒤에도 이런 방식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버는 높은 곳에 달린 영양가 풍부한 잎과 어린 순에 접근하기 위해 큰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동시에 옆가지를 잘라 건축 재료로 사용합니다. 주변 환경을 강하게 변화시키는 능력 때문에 비버는 흔히 생태계의 기술자라고 불립니다. 깊은 물에서 더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비버는 댐을 쌓고 연못을 만드는 데 뛰어난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적절한 수위는 비버가 물속에 숨겨진 출입구와 침수에 강한 구조를 갖춘 여러 개의 방으로 된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번의 한 대형 비버집은 약 3년 반에서 4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내부에는 비버가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간 뒤 작은 물웅덩이가 있는 공간으로 올라올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며 그곳에서 새끼들이 수영을 배웁니다. 더 높은 위치에는 잠을 자고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마른 방을 만듭니다. 하천의 홍수가 불어나도 비버는 집안의 안전한 공간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가끔 집 옆에서 아주 조용히 서 있으면 안쪽에서 비버가 코를 골거나 킁킁거리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가면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풍경은 더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지지만 그만큼 야생적이고 생명력도 풍부해집니다. 이런 느낌은 한때 영국에서 완전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비버가 아주 오래전에 이 나라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버가 갑자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2008년 무렵 자연을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이 오터강에서 헤엄치는 비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은 길이가 27마일이며 이름은 수달과 관련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새로운 세대의 비버가 영국에서 처음 정착한 장소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버가 사육시설에서 탈출했는지 누군가 몰래 자연에 풀어놓았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처음 비버가 발견됐을 때 정부는 이들을 붙잡아 모두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번 야생동물보호재단은 지역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해 영국 저지대에서 비버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5년간의 시범 사업을 허가받았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연보호 활동가들은 수많은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비버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비버는 크고 단단한 몸을 지녔으며 물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껍고 방수 기능이 있는 털로 덮여 있습니다. 뒤로 길게 끌리는 넓고 독특한 꼬리, 물갈퀴가 달린 커다란 뒷발, 매우 작은 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 때문에 비버는 영국에 사는 다른 어떤 동물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비버는 보통 저녁 7시쯤 집을 나와 밤새 활동합니다. 카메라 영상은 인간이 비버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창문과 같습니다. 비버처럼 바쁘다라는 표현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 포유류는 댐을 쌓고 나무를 쓰러뜨리고 집을 짓느라 거의 쉬지 않고 일합니다. 5년간의 시범 기간 동안 카메라는 비버의 놀라운 노동력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수많은 행동도 기록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비버의 개체 수와 해마다 태어나는 새끼의 수를 추적했습니다. 카메라에는 종들 사이에 흥미로운 상호작용도 담겼습니다. 수달은 비버가 만든 장소를 자주 이용했고 물바치는 비버가 범람원에 파놓은 수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생물 개체 수와 다양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후 진행된 종 조사에서도 카메라가 기록한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비버가 핵심 종으로 복원되자 여러 토착종이 돌아올 수 있는 적절한 생태적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번의 시범 사업은 비버가 야생동물에 커다란 이익을 준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남았습니다. 비버의 존재가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북쪽으로 약 400마일 떨어진 스코틀랜드에서는 동물학자 로이신 캠벨 파머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이 질문의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비버와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일한 덕분에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이 볼 수 없는 특징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비버는 털이 아름답고 몸집이 크며 통통해서 꽤 귀엽습니다. 물론 귀엽다라는 표현은 과학자들이 동물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 로이 씨는 약 15년 전 스코틀랜드 동물학회에서 근무하던 시절 비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버를 자연으로 되돌리기 위한 초기 사업 가운데 하나에 참여했습니다. 연구는 비버의 생태와 이 동물이 현대의 자연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만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버의 귀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같은 사회적 측면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로이신과 연구팀은 비버 재도입 사업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비버가 가져오는 장점뿐 아니라 물기를 바꾸고 나무를 쓰러뜨리며 농경지를 침수시켜 우려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위험은 관리할 수 있었고 주민 대다수는 새로운 이웃을 환영했습니다. 대번의 자연보호 활동가들은 스코틀랜드 연구팀의 방법을 적용하고 싶어 로이신에게 비슷한 사업을 이끌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한적한 농촌에서 성공한 방식이 인구가 더 밀집된 지역에서도 같은 결과를 낼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비버가 들어와 댐을 만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나타난 변화가 그토록 깊고 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연구 지역의 비버가 댐을 만들기 전에는 범람원 전체에 연못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버가 나타난 뒤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문학자 앨런 퍼톡은 비버가 영국 하천의 물리적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기 위해 현장에 초대됐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연못이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측정하고 폭우가 내릴 때 추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하류의 홍수 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일부 지점의 깊이는 320mm였고 더 깊은 곳은 약 670에서 700mm에 달했습니다. 연못 전체의 자료를 충분히 모으면 과학자들은 저장된 물의 총량을 계산하고 폭우가 내릴 때 홍수를 줄일 수 있는 능력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현재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수 위험 지역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해마다 약 15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기후변화는 폭우를 동반한 더 강력한 폭풍을 만들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오터강 바로 서쪽에 위치한 이스트 버들리 마을은 오랫동안 홍수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류에 새로운 비버댐이 생겼습니다. 앨런은 약 4년 동안 해마다 이곳을 조사했고 덕분에 연구팀은 지형 구조와 물 저장 능력,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위성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비버가 거의 사용되지 않던 농지를 거대한 습지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기존 물길 주변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습지는 약 50에서 60m까지 넓어졌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이 생태계는 폭풍이 발생할 때 물이 하류로 흐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비버댐이 없으면 폭우가 빠르게 강을 넘치게 해 홍수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댐은 물의 흐름을 늦추고 물을 여러 갈래의 개울로 분산시키며 직선으로 막힘없이 흐르는 수로보다 훨씬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습지로 보냅니다. 비버가 약 4년 전에 댐을 만든 이후 이스트 버들리에서는 단 한 차례의 홍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올 때 흐르는 물의 양은 최대 50%까지 줄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에 주변 땅이 말라붙고 노랗게 변해도 비버가 만든 습지는 여전히 푸르게 유지됐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질 때조차 거대한 비버 연못은 1년 내내 상당한 양의 물을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대가가 따릅니다. 비버는 주변 토지 소유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물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버는 대단히 영리하고 솜씨 좋은 동물이지만 그 능력이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댐은 키가 6피트인 성인보다도 높아져 토지 소유주가 굴착기를 빌려 철거해야 했고 그 비용도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비버의 활동은 강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미쳐 농경지나 주택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농민은 비버가 생물 다양성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때는 인간이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갈등이 극심해져 사람들이 비버를 죽이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번에서는 여러 전문가가 인간과 비버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드 레그던은 대번에서 가장 큰 영지 가운데 한 곳에서 일하는 관리인으로 약 2,500에이커의 황야를 관리하는 동시에 비버와 관련된 문제도 처리합니다. 그는 대번 야생동물 보호재단의 맷 홀든과 함께 피해를 본 농장들의 연락을 자주 받습니다. 약 2년 동안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한 댐은 훌륭한 서식지를 만들었지만 물이 지역 농민의 출입구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댐의 높이를 조금 낮추기로 했습니다. 비버는 매우 빠르게 일하기 때문에 불과 며칠 밤 만에 댐을 상당한 높이까지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들은 놀라울 정도로 촘촘히 엮여 있어 비버의 뛰어난 건축 능력을 보여줍니다. 댐을 낮추면 수위를 줄이고 주변의 침수를 완화하면서도 비버의 서식지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드에 따르면 비버에게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토지 소유주와 임차인이 계속 비버를 지지하게 하려면 농작물이나 재산이 위협받을 때 자연보호기관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농작물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비버의 존재에 빠르게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주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맥과 에드는 신속한 개입이 주민의 불만을 줄이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비버댐이 주택의 상류에 있을 때는 댐 높이를 낮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들은 댐을 관통하는 관을 설치해 뒤쪽 수위를 조절합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연못의 물을 전부 빼내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침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수준까지만 물을 낮추는 것입니다.
단순한 배수관 하나가 매우 효과적인 유량 조절 장치가 되지만 비버 가족에게는 몹시 당황스러운 물건입니다. 관을 설치한 첫날 밤, 카메라에는 비버들이 돌아와 낯선 물체를 살펴보면서 댐을 다시 고쳤는데도 왜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비버도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만 수위를 조절합니다. 덕분에 비버는 계속 그곳에 살 수 있고 물은 적절한 수로로 다시 흘러가며 주택 침수 위험도 통제됩니다. 이런 직접적인 관리 방식은 지역사회의 우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비버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을 키우는 잘못된 정보는 여전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는 비버가 물고기를 먹고 어족 자원을 줄인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버는 식물만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버가 너무 많은 나무를 쓰러뜨릴까 걱정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분명한 혜택을 직접 확인한 뒤 비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토지 소유주도 많습니다. 농부 크리스 존스는 비버가 가뭄에 대한 토지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농장은 땅이 매우 빠르게 말랐고 이런 현상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는 인간이 자연과 훨씬 더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농장에 물이 부족해질 것을 걱정한 그는 비버 한 가족을 자신의 땅에 들여놓기 위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비버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 비버가 만든 연못은 가뭄 속에서도 많은 물을 계속 저장했습니다. 크리스는 연못의 물을 밭으로 퍼올려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생물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크리스의 표현에 따르면 평범한 시냇물은 생명의 작은 모닥불과 같습니다. 그곳에 비버를 들여놓는 것은 불길에 연료를 부어넣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5년이 지난 뒤 농장에서는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던 10종의 새로운 새가 발견됐고 11종의 박쥐가 정기적으로 관찰됐으며 여러 새로운 포유류도 돌아왔습니다. 수계에 사는 물고기의 크기도 2배로 커졌습니다. 비버의 영향을 직접 확인한 크리스는 비버 트러스트에서 지역사회와 토지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장 일부를 비버의 장점을 대중에게 알리는 교육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 가운데 생물학자 사샤 덴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조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백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버의 중요성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사샤는 백조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기 위해 동력 패러글라이더로 영국 해협을 건넌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러시아 북극권에서 영국까지 백조를 따라 비행하면서 비버집과 비버가 만든 습지가 백조에게 이상적인 번식지나 중간 기착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샤는 비버 제도입이 철새들을 위한 자연스러운 휴식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인공 습지를 만드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같은 일을 하도록 비버 몇 마리를 데려오는 비용은 훨씬 적습니다. 사라진 습지를 되살리는데 이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2021년 여름 사샤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동력 패러글라이더로 영국 본토를 한 바퀴 도는 최초의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중 충돌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5달 반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후 크리스와 코널 비버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들은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비버 관찰용 산책로를 완성했고 사샤는 이 시설을 직접 체험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오랜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자연 속에서 기대하고 탐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정신적 건강에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사샤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야생적인 풍경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날 사회가 임시방편으로만 해결하려는 수많은 생물 다양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통제하려 하기보다 자연에 조금 더 많은 야생성과 어수선함, 혼란을 허용해야 합니다. 바로 그 혼란이 자연 회복망을 형성할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더 야심찬 목표를 세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비버는 인간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국의 비버들은 이 중요한 동물이 없는 것보다 함께 사는 편이 나라 전체에 더 이롭다는 주장을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종이 다시 돌아오면 수많은 다른 종을 위한 서식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비버가 사는 풍경을 다시 찾을 때마다 새로 지어진 댐과 쓰러져 구조물로 바뀐 나무, 범람원을 가로질러 파인수로를 발견합니다. 이런 변화는 강이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자연이 스스로의 방식으로 움직이던 과거와 닮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비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생물 다양성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버의 수환경 조성 활동은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극단적인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버의 가장 특별한 점은 인간이 허락하기만 하면 실제로 전체 풍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버가 만든 땅은 가뭄과 홍수 모두에 더 강한 회복력을 지니며 지역사회가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향한 더 큰 질문입니다. 인간은 강이 차지할 공간을 더 넓혀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습지가 복원되고 자연이 조금 더 야생적으로 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점점 더 많은 영국인이 비버가 과거의 서식지를 되찾는 모습을 반기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영국 정부는 비버를 위한 새로운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비버를 공식적인 토착종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연보호 활동가들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는 것은 사회적 인식이 변하는 속도입니다. 한때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여겨졌던 비버는 이제 국가적인 논의 주제가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야생 비버 방사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매우 커다란 변화입니다. 비버가 남기는 유산은 비버가 조절하는 강이나 만들어낸 연못, 변화시킨 숲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비버의 귀환은 영국 전체가 인간과 야생세계의 관계를 다시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 지역의 땅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때로 그곳에 자연기술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